진짜 궁금해하실 연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주식이 180불에서 심지어는 4 근데 2022년 말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8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정말 한 번도 아니고 전 2번이나 그 레이오프 시즌을 겪어야 됐었는데요. 정말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다음날 아침에 그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정말 그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벨 개발자입니다. 저는 메타에서 4년차 시니어 엔지니어입니다. 아마존, 구글 다 붙어놓고 메타를 골랐는데요. 입사하기도 전에 주가가 330불에서 18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왜 메타버스 때문에 망하는 회사인데 가느냐.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이 제 커리어에서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지만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메타를 골랐는지, 돈은 4년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그 4년의 시간 동안 느낀 점은 무엇인지. 2021년 하반기에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리고 세 군데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에서요. 셋 다 빅테크고 셋 다 좋은 회사입니다. 12월에 제가 메타 오퍼를 액셉트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330불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오퍼를 사인을 하고 입사를 기다리는 3개월 동안 주가가 매주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월 말에 300불이 깨졌고 2월 달에는 200불대까지 내려왔고, 또 뉴스에서는 매일 메타버스에 돈 쏟아붓다가 망한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죠. 이때가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사명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정말 입사하기 전에 제 RSU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보는 기분이 정말 솔직히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반응도 정말 재밌었는데요. 아마존이나 구글을 가지 왜 하필 메타를 가느냐, 부모님들도 친구들도 물어봤고요. 망한 회사에 왜 들어가냐, 심지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메타는 되게 위험한 분위기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당시 메타의 사회적 이미지 자체가 바닥이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퍼스라는 데서 스캔들이 났는데 내부 고발자 의회 증언에 의하면 정말 메타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세상을 망치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좋은 회사고 복지도 좋은 회사고 그런 건 알지만 선뜻 가겠다고 말하기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메타를 고른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move fast,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break things, move fast, break things fast. 빠른 그런 페이스 자체의 문화가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정말 메타가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면서 회사 전체가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가 계속 넘쳐나고 0에서 1을 만드는 기회가 생겨나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대기업에서 사실 이미 굴러가는 서비스 유지 보수만 하는 거랑 새로운 걸 처음부터 만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구글은 솔직히 느리다고 많이 들었고요. 코드 리뷰 하나에 몇 주씩 걸린다, 또 관료주의가 심하다, 이런 평판이 있었고, 아마존은 정말 기술적으로도 도메인적으로도 정말 넓고 할 게 많은데 워라벨이 너무 안 좋다는 말이 많았고, 정말 유명한 핍 문화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메타는 그 시점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장점을 모두 가진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상 패키지였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메타를 고른 이유 중에 꽤 큰 이유였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그냥 돈을 제일 많이 줬으니까요. 메타가 세 회사 중에서 가장 컴페티티브한 오퍼를 줬습니다. 정말 연봉, RSU, 사이닝 보너스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메타 주가가 360불로 꽤 높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RSU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RSU에 40만 불을 받았고 연봉 18만 불, 그리고 거기에 15% 연간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간 토tal compensation, 그러니까 TC가 약 30만 불로 당시 환율 1달러에 122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자면 한국 돈으로 약 3억 7천만 원, 뭐 거의 4억 원에 입학하는 연봉으로 좀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만약에 이직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의 시선으로 회사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만 해도 뉴스 헤드라인, 뭐 주변 반응, 커뮤니티 여론 모두 바깥 시선이었고 안 좋은 평가가 있었지만 정말 주가가 떨어지고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진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나쁜 직장인 건 아니에요. 가치만 그 회사의 가치만 유지가 되고 그런다면 오히려 남들이 피할 때가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내 커리어에 이 경험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메타의 그런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레이오프도 2번이나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사하고 처음 느낀 거는 정말 자유롭다. 그리고 정말 빠르구나. 정말 모든 게 빠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출근 시간도 자유로웠고 재택근무도 유연했고 제가 당시에는 이제 2년 동안 시카고에서 풀타임 리모트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팀 분위기도 치열했고 정말 메타버스에 정말 투자하느라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쉽게 지원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됐습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회의도 정말 적었고 관료주의도 다른 빅테크에 비하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ove fast and break things, 이게 정말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내가 듣던 메타의 그런 긍정적인 문화구나, 내가 많이 배워가야겠고 내가 이거를 많이 take advantage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22년 말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8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저커버그가 Year of Efficiency를 선언하면서 대규모 레이오프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아니고 전 2번이나 그 레이오프 시즌을 겪어야 됐었는데요. 정말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다음날 아침에 그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정말 그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정말 회사 전체가 살벌했고요. 그게 정말 그날 아침에 알게 되거든요. 내가 임팩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래서 정말 그 전날 밤에는 잠을 못 이룹니다. 내일 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정말 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제 팀 동료들 정말 회사 분위기 전체가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도 사실 제 옆자리 동료가 잘렸거든요. 인사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고 그 결과로 해고를 통보받은 거였습니다. 정말 미국은 쉽게 정말 자를 수 있는 문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고용 불안정성이 조금 대두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Year of Efficiency, 정말 그 이후로 메타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회의가 확 늘었어요. 예전에는 엔지니어가 코딩에 집중할 시간이 확보됐고 정말 충분했는데 요즘은 진행 상황 체크, 성과 리뷰 준비, 크로스팀 싱크, 캘린더가 회의로 가득 차는 날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과 평가 방식이 정말 빡빡해졌어요. 반기마다 돌아오는 평가에서 이제 meets expectations,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 이제 괜찮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below expectation, 거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해고를 대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meets expectations도 정말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모두 불안하고 또 매니저들도 팀원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자율성이 조금 전 줄었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엔지니어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조금 직접 찾아서 그거를 또 리드를 하고 그거를 또 프로젝트를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맞춰서 위에서 탑다운 배정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메타는 정말 주가가 4배, 뭐 5배 뛴 성공한 회사지만 안에서 겪는 일상은 꽤 다릅니다. 이 괴리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연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정말 주식이 180불에서 뭐 4배, 심지어는 뭐 4.5배까지 800불 때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봉의 사실상 큰 부분은 메타 주식, 즉 RSU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 RSU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요. 그러니까 RSU는 Restricted Stock Unit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주는 주식입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보통 4년에 걸쳐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사를 할 때 40만 불의 RSU를 받게 된다면 그거를 4년에 걸쳐서 10만 불씩 1년에 10만 불, 그 다음 년에 10만 불. 그래서 4년 동안에 이제 매 분기마다 일정량이 이렇게 베스트 되는 형식으로 저에게 권한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분기마다 그 권한이 풀린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RSU의 가치는 주가에 따라 변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1000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1000주를 받았을 때 주가가 100불이면 10만 불인 거예요. 근데 그 주가가 100불에서 600불로 오르게 되면 그 주가가 갑자기 제 재산이 갑자기 6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수를 받는데 이게 이제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6배 연봉이 차이가 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 메타 주가가 약 18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80불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진짜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연봉이 반토막이 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80불에서 200불, 200불에서 또 300불, 400불, 그리고 최고점은 정말 800불 근처까지 갔고요. 지금은 630불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TC, 그러니까 Total Compensation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입사할 때 예상했던 TC가 예를 들어 30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W2, 그러니까 제 실질적인 1년 연봉에 찍힌 진짜 숫자는 53만 6,473불, 한국 돈으로 약 7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된 겁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실감이 안 났습니다. 솔직히 금전적으로는 대성공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시점에 입사를 해서 운 좋게 낮은 가격으로 RSU를 받았고 그 주가가 회복 이상으로 올라간 거니까요. 타이밍이 운 좋게 맞은 겁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주가뿐만 아니라 회사 문화도 많이 변했습니다. 돈은 벌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할 때 느꼈던 그 문화, 치열한 분위기, 자유로운 환경, 이제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의 메타는 성과 압박이 엄청 강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같은 회사인데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느낌이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제 팀 동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돈은 벌었지만 정말 문화가 변했고 또 주가가 올라서 좋았지만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가 선택한 방향이 메타의 문화를 또 일하는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후회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선택을 다시 하게 된다면 기대하는 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는 돈과 문화 이거를 둘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예상보다 많이 벌었지만 제가 좋아했던 그 문화는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 같은 문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기준이 있었고 저의 기준 중에 하나인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부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선택을 했고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메타에서의 4년은 틀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커리어에서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내 기준이 명확하면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준은 뭔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또 커리어, 빅테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